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수질 오염 발생량의 60%를 차지하는 게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입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이 같은 오폐수는 1,600만 톤, 1년으로 치면은 낙동강 수량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죠. 이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 즉 분뇨로 정화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폐수를 줄이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과학과 미래, 오늘은 일반인들은 말하기조차 꺼리는 오폐수 정화 연구에 선구적 역할을 해온 키스트의 박완철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키스트에서 이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 특히 이 축산 폐수나 이 또 생활하수 정화를 연구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분야의 연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예. 최초에는 그 가정에 주택에 설치된 그 수세지 가장실에서 배출이 되는 그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 쪽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폐수 정화를 그 연구 주제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제가 좀 그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좀 접하기가 좀 쉬운 그런 오염물이고 누군가는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그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입으로는 다들 환경하고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뭐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갖고 뭐 실용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초기적인 단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특히 키스트 같은 데 하면은 이제 좀 하이텍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상당히 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깊이 있게 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뭐 낮은 수준의 기술을 연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갖고 상당히 좀 연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도 많았었죠. 20년 이상 이제 연구를 쭉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그 폐수 정화 연구는 어떤 단계를 거쳤습니까? 예, 20년 정도 거치면서 이제 뭐 키스트뿐만 아니고 뭐 대학이라든지 다른 연구소에서도 이제 훌륭한 그 인력들이 많이 충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 어떤 처리 기술 쪽의 연구를 많이 수행하면서 초기 단계하고는 엄청난 그런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의 어떤 환경 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일정 부분은 좀 선진국보다 뒤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폐수를 정화한다거나 어떤 수질을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은 그전 선진국보다 훨씬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 폐수 정화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어느 나라죠?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이 이제 뭐 다른 그 공업 부분도 기술 부분도 그렇겠지만은 선진국들이 앞서가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폐수 처리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보다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폐수 정화 방법과 과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그 박완철 박사께서 만드신 그 폐수 정화 시스템 어떤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키스트. 박완철 박사의 연구실은 키스트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의 항의가 심해 10여 년 전 이곳으로 옮겨오는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염물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은 폐수 처리의 핵심으로 박 박사는 낙엽을 분해하는 미생물 가운데 분해 능력이 뛰어난 종류는 독성이 강한 분뇨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7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토착 미생물은 10여 정으로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됩니다. 요 미생물이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구벌레, 모기의 그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구벌레를 구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그 구충제를 개발하는데 지금 제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일단 1단계 연구 결과는 굉장히 어떤 그 생물학적 처리 효과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 처리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시간과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제가 그 갖고 있는 공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냉동고에서 본 그런 그 미생물을 대량 정식을 해서 몰딩을 해서 여기서 미생물조에다 투입을 합니다. 미생물조에서 조금씩 미생물이 용출이 되면서 기본적인 공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염물이 들어와서 불과 5, 6시간 내에 아주 양질의 그 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체 공정은 어떤 그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처리로만 이와 같이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수질 자체는 우리나라 환경 기준이 한 BOD 10 내지 20 ppm 정도 되는데 환경 기준 그걸 떠나서 한 불과 BOD 한 5 ppm이야. 뭐 좋을 때는 1, 2 ppm 정도의 수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바실러스균은 눈으로 보기에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토착 미생물은 자체의 정화 능력도 있지만 다른 더 큰 미생물들의 먹이가 돼 이들의 활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폐수 정화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미생물로 검증되면 대량으로 증식돼 농축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다른 실험실에선 축산 폐수의 정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는 생활하수에 비해 농도가 짙어 과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축산 농가라든지 아니면 축산 폐수 기존의 공공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이제 원수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여기 요 시료통에 그 담아서 이제 보관을 하면서 이제 실험 시료로 쓰는 겁니다. 이게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 자체는 그냥 보통 상온에 두게 되면은 그 폐수 성상이 바뀝니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싱싱한 상태로 실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폐수를 갖고 일단은 요게 이제 축산 폐수를 이제 처리하는 공정인데 아까 본 그 생활하수보다도 공정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는 여기 들어가는 원수의 농도 자체가 생활하수보다 100배 내지 150배 정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공정이 비교적 긴 공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요 공정 자체도 보면은 일단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요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미생물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냄새가 안 납니다. 보기는 이래 보여도 이건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시범적으로. 흙 냄새 나죠? 요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폐수가 여기 보시면 이제 침전조를 거쳐서 이렇게 보시면 나온 건데 보면은 이제 이 원수는 뭐 아주 그 투박합니다. 진하고 똑똑하지만 여기 나온 것 자체는 지금 어떤 그 묽은 커피색, 그 녹차색보다는 약간 진하지만 이런 정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나오면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이 축산폐수는 지금 조금만 예를 들어도 악취가 고약하지만은 생물학적 과정만 거치더라도 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 칼라 자체가 있는 것은 축산폐수 중에는 어떤 그 굉장히 어떤 섬유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잡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칼라가 이렇게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그 하천이나 이런 수교로 방류가 되더라도 뭐 오염도 하고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가는 물 자체는 BOD는 한 2만 내지 3만 ppm 정도 들어가서 나가는 것은 한 20 ppm 정도나 이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하천으로 나가더라도 전혀 오염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축산업의 최대 문제는 폐수 처리. 독일의 이 농장은 돼지우리에서 나온 폐수를 한 곳에 모아 가스로 활용함과 동시에 퇴비를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기적 축산농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보는 목가적 풍경의 농장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적용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그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이 이제 박사님 정화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요 미생물을 찾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요 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현장을 다녔는데 네. 특히 뭐 한라산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들 4명이 내려가서 차를 2대 놓아서 일주일 정도 상주하면서 이제 좋은 미생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시료를 갖고 와서 연구실에서 분리를 했고 뭐 지리산이다 태백산 등등해서 좋은 미생물들을 갖고 왔는데 그 미생물은 보면은 이게 이제 미생물 덩어리. 그렇죠. 미생물 덩어리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 그 현미경으로 본 그 미생물 자체가 우리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 낙엽이 썩지 않습니까? 낙엽이 썩을 때 보면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흙 냄새가 나지. 우리 아까 우리 연구실에서 본 그 반응기 속에 폐수가 들어가더라도 그 미생물이 살면 똑같은 흙 냄새가 납니다. 오염물 냄새, 악취가 나지를 않고. 그래서 그 미생물을 제가 한 100종류 정도를 저희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예. 환경적으로 아주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다 환경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징적으로 폐수 정화에 유용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100종류 중에 한 10종류 정도만 저희들이 연구 실험을 거쳐서 선발을 해서 대량 정식을 해서 이렇게 미생물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현장의 처리 시설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용출이 되면서 미생물 자체는 생명력이 다시 굉장합니다. 살아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포자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면서 계속 그 오염물을 먹이로 해서 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이 되면서 오염물도 분해를 하고 냄새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고 또 하수 처리 시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시중에서 이제 판매도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인가요? 그렇죠. 이게 판매도 되고요. 예. 특징적으로 이게 토착 미생물을 대량 정식을 했기 때문에 예. 폐수 처리 시설에서 나온 처리수 자체를 농업 용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농토 자체를 그 미생물에 의해서 개량을 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국에서 갖고 온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어떤 미생물에 의한 생태계 결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토착 미생물을 제가 대량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착 미생물하고 외국에서 가져온 미생물하고요. 우리 쉽게 보면은 그 과거에 우리 뭐 블루길이라든지 엘의 물고기들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러고 또 엘의 뭐 풀 같은 잡초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생물 자체는 아주 그 적고 아직까지 영향을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미지에 아주 미래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 연구도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니, 로봇이니 이런 그 첨단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비해서 조금 좀 소외감이나 뭐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과거에 이제 축산폐수 처리하는 이제 정화 시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전국에 한 5, 6천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이 됐었는데요.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우수 연구 성과물이라 그래서 우리 키스트에 오시면은 이제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예. 전시실에다가 제 그 리액터 반응기 모양을 그대로 축소를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 당시 아마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분들이 오셔갖고 이게 키스트가 하이텍을 하는 데인데 이런 뭐 축산폐수는 이런 걸 왜 하냐.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좀 데미지도 많이 입은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 자체가 제가 추진하는 분야가 이제 BT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ET하고 BT가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어떤 시연적인 일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키스트 내에서도 냄새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사무실이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환경연구실에는 지금 연구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저 연구원들이 이제 8명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들이 이제 폐수와 이 분뇨 처리 연구를 좀 깊이 하지는 않습니까? 초기 단계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에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를 개발할 때 그러면 그 폐수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실험실로.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했지만은 인조 폐수라고 인공 폐수라고 그래갖고 분뇨하고 성상이 비슷한 종류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악취가 나고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자체가 실험실에서는 좋지만은 현장에 적용이 됐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적용됐을 때 어떤 강점을 갖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이제 분뇨를 떠왔는데 예.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뭐 분뇨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저희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시에서 생활한 그 연구원들도 있고 한데 직접 제가 저 청계천 하류쪽 중량 하수 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인분을 처리하려고 옛날에는 뭐 한 20년 전에만 해도 청소차가 많이 그 수거식 변소가 많아갖고 과거 재래식 변소에서 예. 분열 포온 걸 갖고 저희들이 운반을 해서 연구실을 옮겨야 되는데 뭐 청소차에서 내려오는 거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시골에서 본 것보다 더 흉악하죠. 그런 상황에서 또 실험실의 정화시설이라는 것은 공정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소를 했거든요. 네. 축소라면은 굉장히 정밀한 펌프를 갖고 이제 그 오염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네. 현장에 있는 오염물 덩어리 그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인가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막걸리 짤 때 용수 걸어놓고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걸러듯이 해서 그 아래 떨어진 것만 저희들이 이제 그 시료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팔자가 좀 사나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주인 잘못 만나갖고. 네. 말씀만 들어도 아주 끔찍한 상황인데요. 직접 그 연구 재료인 그 축산 분뇨나 생활폐수를 수거하시기도 하십니까? 예, 제가 한 초기 연구 때는 제가 직접 뭐 운전도 하고 다니면서 축산농가 다니면서 예. 폐수도 부어오고 또 분뇨도 부어오고. 요즘은 이제 뭐 자주는 나가진 않고요. 예.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시료 채취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확인을 하고 같이 떠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착 미생물 예. 덩어리도 보여주셨습니다. 예. 직접 뭐 개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이 개발한 기술은 이제 로열티 수입이 있고 해서 예, 예. 연구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기업들에 이전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한 기술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축산정화조라고 예. 해갖고 그게 전국의 그 소규모 축산 농가의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 예. 기술 자체가 일본의 그 미야자키현이라고 축산 농가에 직접 그 수출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 기술이 이제 저는 생각을 할 때 오염물 자체는 발생되는 데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발생은처리라고 용어를 지칭을 하는데 제가 가정이라든지 이런데 뭐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분뇨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빨래할 때 나오는 예. 것, 또 부엌에서 나오는 걸 다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그 가정에다 설치하자고 해서 이제 합병정화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 오수 처리 시설로 이제 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제가 개발한 것이 전국적으로 한 6, 7만 개 정도가 보급이 예. 됐습니다. 굉장히 뭐 그쪽 분야에서는 뭐 가장 많이 보급이 된 그런 정화 시설이고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토착미생물을 본격적으로 보급하면서 이게 축산폐수 정화 시설도 대규모화되기 때문에 큰 용량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공정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벤처기업을 운영하고도 계시죠? 뭐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개발한 한 6가지 기술을 이제 실용화하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제가 아무래도 그쪽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제가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뒷바라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환경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은 아주 가까운 장래에 닥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저는 지금 당장 닥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물 문제뿐만 아니고 뭐 온실 효과라든지 오존층 파괴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환경 자체가 어떤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GNP가 올라가면서 환경 쪽에 어떤 시설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 1, 20년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오염물들이 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어떤 뭐 중요성이라든지 이것은 결코 그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욕심을 내고 계시는 연구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토착 미생물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그 나라에서 나온 토착 미생물 자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이 토착 미생물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하수 처리 시설이다 우수 시설을 개발할 때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더라도 끝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하루살이 유충이다, 모기 유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적용하고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1단계 연구는 끝냈습니다만은 어떤 모기를 그 장구벌레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구충제를 개발하는 쪽에 제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악취 방지용으로서 이 미생물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 미생물을 갖고 환경 쪽 플러스에서 어떤 다른 쪽으로 좀 그 브로드하게 좀 접목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돼지와 소 등의 동물 사육은 자연 순환적이었습니다. 이 적절한 양의 가축 배설물은 퇴비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공장형 농장에서 나오는 다량의 배설물은 지하수와 강의 자정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강과 바다 오염의 큰 주범이 바로 축산 폐수라는 사실은 폐수 정화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첨단 폐수 정화 기술의 연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과학과 미래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